자, 선생님이 준 프린트 있을 거야. 그 프린트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작가는 장대익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네.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간대요.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쵸? 누군가는 춤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하기도 한대요.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대요. 여기까지 딱 보니까요. 사람들의 행동을 뭐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는 사람의 행동을 쭉 행동의 종류, 예시를 뭐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자, 뭐가 사용이 된 거야? 열거법 사용이 된 거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기라고 합니다. 아, 사람에게는 어쨌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 즉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는 게 있어야 해.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요? 동기라고 한대요. 방금 선생님이 밑줄 개념은 동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니 얘들아? 항상 동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동기의 개념. 자,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기에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외제 동기 그리고 내재 동기가 있대요. 자, 동기의 종류를 뭐 했어요? 네. 종류를 분류했죠. 자, 뭐가 사용이 된 거예요? 분류입니다. 네. 자, 분류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속성을 통해 나누는 거죠. 분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외제 동기가 무엇이고 내재 동기가 무엇이냐? 잠깐 한번 알아보자. 외제 동기는요, 즉 사물 범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야. 즉 밖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그리고 내재 동기는 어떤 거죠? 어떤 사물이나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면에, 안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있는 동기와 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자, 여기서는 이제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동기에 해당하겠니, 얘들아? 그쵸? 외제 동기를 얘기하겠죠.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뭐다, 얘들아? 외제 동기에 의한 거다. 외제 동기, 즉 보상을 받으려고 해. 내가 바깥 상황, 즉 외적 상황의 보상을 받게 돼서 뭔가를 하게 됐어. 그러면 그걸 외제 동기에 의한 거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그 아이의 행동은 바로 외적 동기가 작용된 것이다. 그렇죠. 그 아이의 행동은 바로 외적 동기죠. 왜요? 부모가 뭘 하기로 했습니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외제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 동기의 원인이 되겠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외적 보상이 결국에는 외제 동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반면에라는 것은 반대 의견이죠. 반대가 아니라 그와 달리 이런 뜻이야. 반면의 표지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접 표지입니다. 역접. 그와 반대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표지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이해할 때 있잖아. 글의 이해 흐름을 도와주는 거야. 그것을 다른 말로 접속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뭐 그러나 라는 접속어도 있고요. 여기처럼 반면에 이런 접속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뭐 이런 접속어도 있죠. 자, 우리가 어디 고속도로 가지고 거기 길을 막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돌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지 같다라고 해. 글을 읽는데 우리에게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지야. 자, 근데 반면에 있으니까요. 뭔가 다 반대 의견 얘기하나 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자, 과정 자체고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재의 동기가 뭐 할 거래요? 작용한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뭐죠? 내재의 동기의 예시죠. 내재의 동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정과 만족감을 위해서 한대요. 즉, 과학이 단지 재밌어서 공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 봉사하는 것은 바로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공부, 재미, 과학,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람, 이런 것들이 바로 내재 동기의 예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서도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재 동기 예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글쓴이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우리에게 뭐 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여기는 바로 글쓴이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아직 결론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의 계기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독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가는 어떤 결론 지은 게 없어. 외재 동기가 중요하냐, 내재 동기가 중요하냐, 이런 거는 없고, 각자 우리들의 입장에 따라 어떤 동기가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을까라고 한번 이거 생각해 볼래? 라고 글쓴이는 그 계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뭐를 통해, 얘들아? 그렇지.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이해갔니? 자, 질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가 바로 그래서 서론이 되는 거야, 서론. 자, 서론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는데 한번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론은? 네, 서론은요. 즉, 서론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동기의 개념. 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람은 어떻다? 온 게 아닙니다. 동기입니다. 아유, 글씨가 이래가지고 선생님 노력해 볼게요. 즉, 사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주는 힘이 바로 뭐래요, 얘들아? 동기래요, 동기. 즉, 목표를 나아가는 힘. 이것이 무엇이다, 얘들아? 그래요, 동기래요.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자, 동기 개념과 그리고 동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동기 분류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요? 외부 상황에 따른 외적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행동 자체의 본질적, 즉 내적 동기가 있어요. 내재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 본론 들어가 볼게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자.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푸는 아이들에게 풀게를 했대요.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 뭐를 하지 않는다?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너네들에게 뭔가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건 외적 보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균 15분이나 걸렸다. 그 결과로서 15분 걸렸대. 이게 결과죠. 자, 그 결과란 말이야. 여기서는 이 결과는 외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글씨 엉망이지만 잘 보세요. 제공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뭐 하기로 했어, 얘들아? 보상을 주겠다라고 한 거야. 이번에는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바로 두 가지 조건을 설정을 했대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대, 이번에는.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한 것이었고, 처음 문제 낸 거 있었잖아. 외적 보상 없이 냈던 거. 하나는 그 문제 풀게 했고,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해서 문제를 풀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는 같은 문제인 거이죠, 얘들아. 두 가지 상황이 있어. 다시 한번. 하나는, 자, 조건이 그거야. 조건. 첫 번째는 그대로 했어. 설정을.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문제인데 이거를 쉽게 조정을 했어. 두 가지 상황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뭘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외적 보상을 해주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자,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흥미로웠대. 쉽게 조정한 문제는 푸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자, 어떻다라고 해요? 푸는 데는, 여기 나오네요. 쉽게 조정한 문제는 대개 15분 이내로 다 풀었대. 이 두 번째 쉽게 한 거는 대체로 15분 이내에 풀게 되었는데, 원래 문제를 푸는 데에는 18분이나 걸렸다. 18분이나 걸렸대. 원래는 처음에 냈던 문제가 되는 거죠. 조건 1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어렵게 된 거는 더 걸렸대.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린 것이다. 처음에 보상을 했을 때 어떻다라고 했어, 얘들아?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얘들아, 어떻게 걸렸다고 했지? 15분 걸렸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보상까지도 주는데 몇 분이 걸렸어? 18분, 3분이나 더 걸렸어. 그리고 쉽게 조정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땐 더 쉬운 거니까 아까보다 더 빨리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13분이나? 뭔가 이상하죠, 얘들아.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자. 지금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외적 보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즉 인간의 아까 우리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잖아.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외적 보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즉 외제 동기 미치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영향을. 뭐를 통해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 얘들아? 바로 실험을 통해 우리한테 지금 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실험이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효과적이래. 외적 보상이라는 것이, 자,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뭐 한다라는 거야?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방금 봤어. 문제 해결에 외적 보상이 미치는 영향. 자,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얘들아, 외적 보상은 바로 외제 동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외제 동기가, 자,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오히려 어려운 도전에는 뭐를 한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방해를 할 수가 있대요, 방해.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즉 외제 동기가 효과가 있어 없어? 효과가 없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만일 또 예시를 듭니다. 만약에 이런 뜻이야. 만약에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 성과급이라는 건 일한 만큼 보너스를 받는 거야. 규정이 있어.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쉬운 업무만 해결하라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자, 일하면 성과금 줄게요 라고 해. 근데 일은 너무 잘해. 성과급은 너무 많이 잘 받아.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역설적이다 라는 얘기는 뭐죠, 얘들아? 모순이 있다는 거야. 모순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왜 성과급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직은 그 외적 보상을 위해서 딱 그것만 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더 힘든 일에 도전해요, 안 해요? 힘든 도전은 하지 않아. 그냥 시킨 것 중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것만 한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하지만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누군가가 힘든 도전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바로 이게 외제 동기, 즉 외제 동기를 만드는 외적 보상의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죠. 한계. 그죠? 한계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회사의 조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외제 동기가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지 않은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이거를 읽는 너네들, 우리들은요, 뭐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칭찬이든 뭐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쵸? 보상이 있든. 그렇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쓴 글쓴이는요, 우리 같은 생각을 할 독자의, 즉, 독자의 예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예상 독자에게 뭐 하고 있어요? 독자의 반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네 이런 생각하지? 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라고 반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너네 이렇게 생각해. 외제 동기에 따라 결과가 좋으면 좋다. 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그 독자의 반론을 예상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사실 선생님도 이거 읽으면서 선물 준다고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의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역접이죠. 외적 보상을 쫓는 것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아까 한계성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 어려운 일이래요, 얘들아. 쉽지 않은 일이래요. 자, 첫 번째 단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 주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어려워. 작은 장난감이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적 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해. 그것이 뭐가 돼? 게임기가 돼. 그것이 자동차가 돼. 그게 나중에 집 한 채가 돼. 왜냐면, 외적 보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상은 반드시 전거보다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무한정 늘어나. 그러면 뭐든지 한계가 있는데 끝도 없겠죠.
자, 이어서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좋을 것 같은데 왜 좋지 않다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좋지만은 않다.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네. 왜 안 좋을까? 보상해주는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아,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그 보상을 뭘 해줘, 이번에는 뭘 해줘 막 하면서 갈등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뭐 누구네 집은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죠? 결국에는 보상을 해주는 사람과 보상을 주는 사람과 뭐를 일으킬 수 있어? 갈등을 일으킨대, 갈등.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대요? 황폐해진다라는 얘기야. 이해갔니? 자, 그곳에는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는 것, 즉 외제 동기를 통해 외적 그 보상만 주는 곳에서는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서로 결과로서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 배신 이런 갭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서론 내용 정리했죠. 이번에 이제 본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은 본론 1 내용 한번 볼게요. 본론 1. 자, 결국에는 뭐예요? 외제 동기는, 즉, 외적 보상은 뭐예요? 창의성의 발휘를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못하죠. 발휘하는 능력을 뭐한다? 오히려 동기를 잃게 만든다라는 내용을 본론 1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추구하는 외적 보상이 무한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외제 동기에 대한 장단점을 봤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래요. 내적 동기에 대해서, 내재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에게는 외제 동기 이외에 내재 동기도 있다.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자, 뭐 얘기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그죠?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충분히 행복해 살아간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필즈상은 이렇게 4년 한 번씩 열리는 상이에요. 받은 허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자, 예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른 허 교수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뭐라고 했나 볼게요.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허 교수는 수학 공부를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수학 연구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수학 공부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인간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대요.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언론에 주목받는 것보다 하루 4시간 정도라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자신의, 내재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상이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좋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신은 언론에 주목받는 것보다 자기는 4시간씩이라도 연구에 몰두해. 보통 이렇게 필드상까지 받으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뭐 유퀴즈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내 선생님 상상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마트 뭐 공부하는 거 있잖아. 집에서 뭐 여러분 저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뭐 이런 광고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언론에 주목받는 것은 바로 외제 동기 같은 경우죠. 근데 이 수학자는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해요. 그죠? 내재 동기를 더 좋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 4시간 정도 한다는 것, 이거는 바로 내재 동기. 좋아한다는 거죠.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즈먼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또 파이먼 두 번째 예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파이먼. 첫 번째는 수학자 허교수, 두 번째는 파이먼이에요. 이분이 아마 그 양자역학 연구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를 판단하는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이 의미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결정, 의미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고, 뭐래요? 그 과정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결정,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은 바로 외제 동기겠죠. 근데 이걸 원치 않고요. 나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같이 누리는 것, 즉 내재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인터뷰에서는 내재 동기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정보와 지식이 자칫 공유되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내재 동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한 임땡땡 씨는 여러분 알 것 같지 않아요? 이문찬 아닐까요? 세 번째, 내재 동기. 대회에 출전한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대. 또 그는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내재 동기죠? 근데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해 보이고 싶어. 그건 외재 동기죠. 대회에 출전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자, 대회에 출전했다고 해서 외재 동기가 강화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은 그냥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대. 그리고 자신이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래. 우승은 바로 외재 동기죠. 이것이 아니래. 오히려 대회에 우승한 후 마음이 신난해진 그는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즉 그에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다. 큰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큰 상, 바로 이건 외재 동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큰 상을 받았으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할 것이야. 하지만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그 수학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과학자 파이먼,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땡땡 피아니스트야. 이들은 우리보다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외재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 그치만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훨씬 많을 거야. 이런 그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자신들은 외재 동기가 아니고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재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뭐로부터요, 얘들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상을 타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남과의 경쟁에 승리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이들은 그러니까 외재 동기에 따라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본론 2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본론
이는 자 바로 내재 동기에 따른 내재 동기의 어떤 기쁨,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내재 본론 2에 나왔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본론 1, 2가 나왔지? 외재 동기, 내재 동기. 사실 이거 보고 우리 보고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 이제 두 가지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야. 자 지금부터는 뭐가 된다 얘들아? 결론이 되는 거야.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 중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만 사이가 좋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들이 많다. 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다 좋은데 뭐야? 아무래도 내가 뭐 하는 일만 하는 것, 즉 외제 동기만 필요한 일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 왜 그럴까? 시키는 일만 한다는 것은 결국에 마음속에 뭐가 생기지 않는 거니? 내재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 아 이거 문제집 선생님이 그 많이 하거든. 아 여기 6도까지 하면 게임 시켜줄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게임이라는 어떤 외재 동기가 있어서 했겠지만 결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더 많은 외재 동기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도 막 시키지도 않는데 더 하게 되죠. 너무 즐거우니까 인류의 지식을 뭐 아는 것처럼 그 이상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재 동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들은 왜 불행한 거야? 바로 외재 동기만 있고, 그쵸? 내재 동기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서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린다. 그쵸? 경쟁에 시달리고 있죠, 얘들아? 너네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교에서 공부해, 넌 성공해야 돼, 이런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내재 동기가 나오거든요. 자, 내재 동기 어떻게 나오는데요? 스스로 선택하고요. 어떻게 나온다? 그 색깔을 바꿀게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바로 뭐가 나온다? 내재 동기가 나오는 거.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원하고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행동까지 했을 때 진짜 내재 동기가 그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라는 건 무시한다면 이런 뜻이야. 등한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 즉 무슨 말이야? 주변의 것들에만 휩쓸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외적 상황이잖아. 그쵸? 상황이야. 불행해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휩쓸려 살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랬을 때 또 그것을 외제 동기를 줘서 보상을 했던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 누구네 집은 누가 어떻게 잘한대 막 이런 것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삶이. 불행해진대요.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고래라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걸까?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바로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즉 외제 동기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뭘 줘야 된대요 얘들아?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끝을 맺었네요. 자 그럼 한번 내용 정리해보자 얘들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결국에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재 동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내재 동기를 가져야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자, 이게 원인이에요. 등한시 하게 된다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이게 휩쓸리는 삶을 살게 돼서, 외적 상황에만 놓이는 삶을 살게 돼서, 어떻게 된대요? 불행해진대요. 자, 인과의 방법이 사용이 된 거네요. 그리고 고래가 진정. 고래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고래는 바로 우리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려면 바로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래요. 조련사의 칭찬은 뭐죠? 즉 외적 보상 또는 외제 동기야. 외제 동기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마음껏 헤어칠 수 있는 자유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뭡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자유, 선택의 자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즉 무슨 동기가 중요하다?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래로 비유하고, 자, 여기도 조련사의 칭찬 비유한 거야. 다 은유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은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라고 뭐 하고 있죠? 자,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읽는 독자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유도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글쓴이가 효과적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는 거야. 자, 제목이 뭡니까? 누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가 이잖아요. 자, 주제를 제목과 연관시켜 잘 나타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한 번 더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보고요. 학교 교과서 필기한 거랑 비교해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수고하셨습니다.